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지로 떠오른 부산 북갑에서는 후보들이 쇼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후보는 부산 출신인 점을 강조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어린 학생들과 만나는 모습을 올리는데요. 그 안에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좋아, 야. 네? 야, 좋아. 이름이 뭐야? 저요? 딸콩이남이요. 좋아. 너 왜 딸콩이남이 뭐야? 아저씨야 모르겠다. 저요? 그 아는 형이 그 별명 해줘서. 그래? 잘생겼어요. 무소속이야. 어? 근데 무소속인데 어떻게 하겠냐? 안 쪽팔려? 짜장면 나눠. 일로 와. 그래? 일로 와. 좋아. 아저씨랑 앉자고 한 건 아닌데. 좋아. 좋아. 엄마 봐. 좋아. 고마워.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영상을 한동훈 후보가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아이들과도 참 서스럼없이 지내는 모습입니다. 구재룡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들이 참 반가워하면서 달려오기도 하고 형님이라고 부르는 학생까지 있네요. 그렇죠. 아이가 형님이라고 하는 거는 잘 못 봤는데 아마 아버님이 굉장히 친근하게 주변 분들 부르는 걸 좀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아이는 어른의 거울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어떻게 그 후보에 대해 생각하는지가 또 이렇게 맞대응했을 때 드러나요.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또 이렇게 되고 예. 또 후보가 아이하고 좋은 기억이 나오면 아이들은 또 반드시 집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만났는데 이랬어 저랬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또 바이럴의 대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서동요 전략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서동요도 아이들이 퍼뜨리는 얘기가 온 이제 나라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진짜로 믿게 되는 것 정도로. 근데 내가 만났는데 사람이 되게 좋더라라는 식의 이 표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선거 운동에서 저런 것들이 쇼츠로 많이 돌잖아요. 그게 어른들에게는 찬반의 영역으로 굉장히 날선 반응으로 또 검증의 대상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만 아이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도 사람은 좋은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무 배척했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런 반응들이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봤을 때 저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면 나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게 또 그 대중가요에서도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반드시 1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군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OTT나 이런 걸 전혀 안 보는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들으면은 이게 요새 1위구나. 요게 프로그램 잘 나가는 프로그램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상으로도 뭐 배신이네 뭐네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을 누그러뜨리고 굉장히 좀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현지화 전략의 또 다른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도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구재룡 변호사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 세대까지 뭔가 입소문을 내는 서동요 전략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차재원 교수님, 네. 서동요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실제로 그 전략 쓰는 거라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서동요까지 생각을 해서 저런 전략을 짰을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서동요의 효과를 사실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2%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지금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퍼뜨리는 전략 그런 것은 본다고 한다면 삼국유사시에 나왔던 백제무왕이 선화공주를 나름대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서동요를 퍼뜨렸던 거하고 상당히 이렇게 일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놓는 저런 모습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파라군 슈퍼 엘리트라는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는 나름대로 하나의 현장에서의 낮게 접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무소속 아니냐 그 이야기까지 지금 스스럼 없이 자신의 그 영상에 올리는 것 자체는 일종의 자기 격하를 하면서 이 선거에 임하는 낮은 자세를 보여주겠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는 지금 한동훈 후보의 조직적 기반이 상대 후보보다는 조금은 좀 이렇게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다른 식으로 보완을 하겠다는 하나의 전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은 북구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사는 동네 이름 한만덕이라는 별명까지로도 불리고 있는데 그걸 겨냥해서인지 하정우, 박민식 후보는 본인들이 부산 출신이다. 내가 부산 북갑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언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포시장에서 좌판을 하셨고 지금 진해 양계장을 이렇게 하시기 시작했고 수학할 때도 뭐 도와드려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농군의 자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갑 지나셔서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내려가지고 밤새 옆을 지키면서 아버지 저 박사학위 받는 거는 보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사셔야지. 네, 뭐 그래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더 나지. 네, 하정우 후보가 아버지와의 추억 얘기를 했고 박민식 후보는 본인의 어떤 쇼츠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이제 인연 그리고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분이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새 후보의 전략이 묘하게 차이가 나는데 두 후보는 일단 내가 부산 사람이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역대 선거를 취재하면서 이렇게 치열했던 선거가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이번 북갑 선거는 앞으로 아마 정치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정말 삼자 구도 속에서 각자의 후보들이 지금 펼치는 전략이나 움직임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열심히도 선거를 운동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요 영남 지역에 출마했던 그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번 선거 운동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그냥 마이크 한번 잡고 안 나옵니다. 한 번만요? 네. 예. 왜냐하면 그래도 찍어주니까. 네. 자, 이제 그런 식의 선거 운동을 쉽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 선거 운동을 보면 정말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또 그거를 쇼츠로 찍어서 사실 이제 지금 SNS와 유튜브가 발달해 있다 보니까 네. 소위 이제 쇼츠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짤막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그걸 올리고 그 한 번 본 분들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 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들었던 쇼츠만 하루에 조회수가 한 600만 이렇게 나가요. 그래요. 지금 이 순위가 보면 보통 뭐 3등에서 9등까지 이렇게 기존 방송사들보다 더 월등히 채널 A보다 월등한 것 같은데요? 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분발해야겠네요. 네, 그만큼 이것이 이제 바이럴 효과가 엄청나게 미치는데 지금 사실은 하정우 후보나 박민식 후보는 그 이 한동훈 후보와의 차별점은 결국 부산 사람이다. 북갑과 그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다. 즉 지역의 뿌리를 강조하는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친근감, 특히 이제 어린이들과의 친근감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나는 여기서 그냥 계속 살겠다. 정치의 어떤 끝을 보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면서 한 이야기는 저 여기서 정치 끝을 보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네. 그는 결국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희석화시키는 전략을 써왔던 것인데 이제 그것이 일정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지역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네. 이거는 별로 이제 지금 변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세 후보가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로 좀 평균화 전략을 써서 네.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한 것 같고 문제는 누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또 누가 앞으로 북갑의 발전을 기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선거 기간 중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중앙에서 이렇게 저희가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소문을 많이 내려면은 이제 부산 북갑에 사는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쇼츠가 아주 주요한 선거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갑에서는요, 새 후보의 아내들도 본격적으로 내조에 나선 가운데 후보들은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연구실 CC입니다. 논문을 같이 많이 썼어요. 같이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이 당연히 들겠죠. 밤새도 같이 많이 하고 밤새 끝나면 술도 먹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됐다. 원래 일을 같이 많이 하면 이뻐지게 됩니다. 기왕에 하는 거 돼야지. 그래서 애가 어려서 애 다 키운 다른 후보만큼은 안 되지만 애 학교 가야죠. 할 수 있는 만큼 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거죠. 이제 안 되면 마누라도 이혼하잖아. 면목도 안 된다고 이혼을 하려면 빨리 이혼을 만약에 안 되는 것도 이혼합니다. 마누라는 빨리 해보지. 뭐 그러겠네. 뭐
뭐 차라리 첫 번째는 어떻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저는 중학교 그때는 근데 그게 뭐 첫사랑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동공지진 같은 건 아닌데 우리가 50이 넘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모습은 지난해에 유튜브에서 공개됐던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부산 북갑에는 새 후보의 아내들도 열심히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내 만났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털어놓는 것 같은데요.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저는 이게 좀 눈에 띄는데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작은형 소개팅 대신 나갔다가 만났다는데 형수님으로 만날 뻔한 분이 지금 아내가 되신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었겠죠. 근데 뭐 작은 형이 나갔으면 또 안 맞는 인연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예. 일인데 어쨌거나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뉴스에서 다루는 거나 토론회에서 다루는 것은 너무 진지한 이야기 아니면 네거티브, 서로 정쟁하는 이야기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적인 면들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아내는 어떻게 만났는지, 아내와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아내들도 열심히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 정치인들에게 출마를 하기 직전까지는 아내가 가장 큰 걸림돌, 뭐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족이 허락을 해줘야 출마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막상 출마를 허락하고 난 이후에 보통 후보들이 허락이란 보다 윤허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윤허를 해준 이후에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다들 열심히 뛰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지금 그 선거가 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부르는 곳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후보 대신에 갈 수 있는 후보 대신에 누가 왔어요라고 했을 때 아무리 그 당에서 유명한 사람이 가도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근데 예. 아내가 갔을 때는 인정을 해줍니다. 사실상 동급으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내와의 에피소드도 열심히 밝혀줘야 되고 또 아내들도 열심히 뛰어야 되고 또 아내와의 에피소드 보면 다 SNS 아까 우리가 다룬 쇼츠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토론회에서 아내 얘기하다가는 상대 후보가 그만하십시오라고 이제 다른 질문 넘어가기 다른 때문에 거 해야 되니까 토론은. 그렇죠. 그런 얘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SNS 활용해서 본인의 뭐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개하고 사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거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아니라 부산 북가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서 후보들의 동선도 많이 겹치고 있는데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경쟁도 치열합니다. 지난 주말 내내 세 사람이 지역 축제에서 만났습니다. 보시면요. 보니까 시간을 두고 세 사람이 거의 마주칠 뻔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역 축제에 부산 북구에 축구 대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 세 후보가 모두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구정현 변호사님, 뭐 이제는 서로 같은 행사장에서 마주치는 것도 익숙한 것 같고 지난번에는 짜장면 나르는 거 보니까 세 사람이서 손발도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유권자들도 그 모습들을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저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냐면은 지역의 큰 행사라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예. 행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겹치는 거를 감수하고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환담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이 저 사람 좀 그러네, 옹졸해 보이네 이렇게 또 입소문 금방 나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그런 모습조차도 화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안 갈 수도 없고 갔을 때 대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서 만나는 모습은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예. 뭐 앞으로 선거가 16일 남았으니까요. 새 후보가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은 뭐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하정우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와중에 시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재수 형님처럼 열심히 하겠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치고 올라오는 게 겁나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두 후보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본 시민이 저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차재원 교수님, 예. 지금 보면은 뭐 3자 구도로 치러지다 보니까 여론조사마다 결과는 조금씩 다른데 민주당에서도 판단하시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상승세가
매섭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뭐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후보가 분열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선거가 점점 다가갈수록 두 사람이 그러니까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심 이 보수 후보 중에서 그럼 누가 그럼 보수의 대표일까? 라는 생각들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고 예. 그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약간은 좀 치고 올라오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비춰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보수가 분열되어 있고 3분지계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 앵커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바람이 상당히 치고 올라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도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하정우 후보의 지지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이야기로는 나는 더 이상 만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다 잡은 물고기니까 딴 사람을 더 찾아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걱정돼서 아마 하신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사실 지금 낙관해서는 안 되고 더 절박하게, 더 절실하게, 더 낮게 좀 더 뛰어다녀라는 아마 일종의 뭐랄까요 경제성 메시지를 저는 건네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미묘하게 변하고 있는 하나의 판세를 보여준 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방선거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6일 남았는데요.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조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국 전체 평균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추이 그래프만 봐도 두 당의 격차가 조금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긴 한데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상승하면서 격차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다시 조금 부울경으로 좁혀서 보면 이 지역 역시 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부산시장 후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여론조사는 부산, 울산, 경남을 다 합친 조사입니다. 추이를 보면은 3주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두 정당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온 걸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될 법도 한데요. 차재원 교수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론 여론조사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보수 결집이 되고 있다 이런 위기감은 들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부산, 경남은 보수의 허파 정도는 되잖아요. 허파.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의 보수 결집은 민주당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절박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보수의 재결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패싱 내지는 실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많은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주로 당사 중심에서 서울 중심으로 지금 왔다 갔다 수도권에서 머물고 있고 오늘 호남을 가긴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지금 박영준 시장 후보의 개소식에만 잠시 들렸다 뿐이지 사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한테는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일종의 이 보수의 재결집이 민주당의 실수에 의한 반사이익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까지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조작, 기소, 특검에 의한 네. 공소, 취소, 권한 부여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속도 조절로 뒤로 미뤘습니다만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일종의 초과 이윤에 대한 일종의 국민 배당금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 보수 진영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발상, 공산주의 발상이라는 식의 색깔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중도층이 봤을 때는 그것도 문제 있다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부산, 경남, 울산에서의 민주당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분발해서 더 절실하게 뛰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지지율이 좀 접전 양상으로 붙다 보니까 부산시장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후보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박형준 후보는 전재수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까르띠에 받았다 안 받았다 시민들에게 정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전재수 후보의 내 보좌관이 기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재수 후보는 그 내 보좌관이 증거인멸하는데 전혀 몰랐다. 이게 전재수 후보의 입장이니까. 4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보좌진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지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피해가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장이 되겠다면서요. 국비를 망치로 뜯으려 보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아세요? 네, 부산시장 후보들은 벌써 두 번째 토론회를 하는 건데요. 박형준 후보는 계속해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재수 후보는 불송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오늘 검찰에 진정서를 내고 재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구재룡 변호사님, 선거 국면에 있어서 이 통일교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할 모양인데 민심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이제 붙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을 때가 까르띠에식에 받았냐 안 받았냐.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소 취소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역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대한 견제 이런 게 프레임이 강하게 걸렸었는데 사실 내란 프레임이 더 세게 걸리는 바람에 그런 얘기가 잘 없다가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복원이 되고 있거든요.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후보 되자마자 그 다음 날 무혐의 처분을 해보니까 아 이게 정권 잡으니까 이렇게 하나? 그래서 굉장히 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프레임이 순식간에 복원됐다 이런 편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후보가 까르띠에 받았습니까라고 한 거에 안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저는 기술자가 붙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게 까르띠에 시계 받았습니까? 그럴 때 안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데 네. 저는 수사 과정에서 안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얘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수사 과정에서 안 받았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은 지금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의 심사 대상이 되는 건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가 돼요. 그렇죠. 근데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실체 진실로 그 이전에 진짜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심사의 대상을 수사 과정에서 한 얘기로 치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기술자가 붙어가지고 정교하게 코치를 해줬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얘기 계속 되풀이하는 건 거슬러 올라가서 통일교로부터 그 당시에 까르띠에 시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정원호 후보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탁 얘기하면 되는데 판결문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게 봤을 때 아 석연치 않구나라는 게 계속 작동할 것이고 이거를 털지 못하면 시민들에게 진정성이 없고 솔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는 정권에 대해서도 견제가 필요하네. 이런 프레임으로 굉장히 악재가 돼서 전재수 후보는 이걸 털지 않으면은 이 선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박형준 후보가 네거티브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도 네거티브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부산 시민들 되게 어렵습니다. 하랑 우리 박형준 후보님의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화랑만 부산이 다 어려운데 시장님 재직 기간에 지금 매출이 얼마입니까, 후보님? 지금 이런 게 음해예요. 흑색선전이고. 매출이 그러면은 부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렵고 부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화랑만 매출이 무려 4배가 뛰었습니다. 50억에서 200억으로. 이 부분 단순히 우리 사모님께서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매출 200억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일으킨 겁니다. 부산 경제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겁니다. 나라과 관련해서 비리가 요금만큼이라도 있으면 저는 부산시장 안 합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그런 거기까지 합시다. 후보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흥분하게 됐잖아요. 지금 네거티브를 지금 후보가 하고 계신 거예요. 차분하게 말.
두 분이 참 평소 말투가 점잖은데 오늘 토론회에선 저런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를 있었습니다.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박형준 후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화랑 얘기를 꺼냈는데요. 성추윤 부대변인님, 네. 두 후보의 토론회가 거의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흐른 것 같아요. 뭐 안타깝습니다. 뭐 일단 박형준 후보가 계속 네거티브를 하니까 전재수 후보도 거의 맞대응하는 성격으로 저는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사실 이 선거에서 정치에서 네거티브라는 게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전략이라는 거는 수천 년 동안 실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 후보, 사실 네거티브의 목적은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내 지지자로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투표를 안 하도록 만드는 게 네거티브의 목적이거든요. 그만큼 수천 년 동안 실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네거티브를 하는 건데, 사실 아까 뭐 전재수 후보의 답변과 관련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하는 순간 그 프레임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거는 상대편에 대한 그 공격으로, 원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네거티브 논쟁에서 벗어나는, 본인의 네거티브에서 상대방의 네거티브로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고요. 왜냐면 우리 이 정치 이 선거에서 토론에서 이 프레임에 관련돼서 원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제이르 쿠페의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 코끼리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코끼리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맞습니다. 똑같이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네거티브를 했을 때 거기에 답변하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결국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거기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상대방의 네거티브로 전환을 한 건데, 단 유권자들이 볼 때는 결국 정책 이야기 안 하고 부산은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덜 하게 되고 뭔가 서로에 대한 공백만 하게 되니까 발전적인 토론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쪽에서 네거티브를 시작해버리면은 양방, 쌍방의 네거티브로 흐르면서 정책이 발전적으로 못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번 선거는 부산만 하나요? 왜냐면 부산 붓값 이야기하고 부산 이야기 하는데 부산은 저래도 토론을 하잖아요. 네. 어쨌건 간에 지금 시장 후보가 두 차례 걸친, 이거 공식 토론회는 아닙니다. 선관위 주최. 네. 지금 지역 신문사가 주최하는 토론회잖아요. 저는 정말 그래도 이 두 분이서 그래도 난타전을 벌이든 네거티브를 하든 간에 벌써 두 번째나 이렇게 토론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지역은 토론회를 안 해요. 정말 인구가 제일 많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전선거일 바로 밤 11시에 심야 토론을 한다고 그럽니다. 한 번밖에 안 한 하는데 번밖에 안 그것도 한다고 그래요? 사전투표 전날. 그럼 그것도 전날? 그러면 전날 밤새 보고 그 다음날 사전투표해요? 자, 인구 제일 많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 전날 또 토론회 저녁 늦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두 후보는 그렇게 뭔가 다툼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이 까르띠에나 이런 주제가 나오는 게 저는 결코 전재수 후보한테 별로 그렇게 큰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문제를 공개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냥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누가 정말 부산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시민들이 그 판단을 내릴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정말 선거는 부산밖에 안 하나? 라는 생각만 계속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